센스 있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럭키세븐입니다. 예, 오늘은 사진 잘 찍는 방법 겸 해서 프로 카메라 혹은 전문가 모드, 예, 요런 거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이론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빠른 속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사람 눈이 사물을 보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빛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사람 눈의 망막에 해당하는 촬상소자라고 하는 기존의 필름 카메라였다면 사진 필름에 해당하는 곳에 빛을 모이게 한 다음에 그것을 전기신호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한 다음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즉 노출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노출 외에도 자, 필름의 감도에 해당하는 또 센서 감도, 그 다음에 색감을 보정해주는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순식간에 지나갔죠. 자, 오늘 여기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노출,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제가 빠르게 얘기한다고 놓쳤는데 초점,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만 잘 맞추는 법을 알아도 본인이 의도한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순서는 뒤죽박죽이지만 제일 먼저 초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초점이 안 맞아버리면은 사진이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몇 가지 카메라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제 인생 첫 제대로 된 디카, 삼성 캐녹스 X1이라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가 디카 만들기 전에 삼성 테크윈에서 만든 디지털 카메라이고요. 500만 화소짜리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옴니아 폰이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던. 자, 요 두 개를 왜 굳이 들고 나왔냐? 오늘 설명할 그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네들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갖고 나왔습니다. 필름이든 디지털이든 자동 카메라, 그 다음에 옴니아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카메라 셔터 버튼이, 제가 초점 얘기하고 있는데 초점이 이제 맞았죠. 자, 요 버튼이, 셔터 버튼이 이중으로 눌러집니다. 가볍게 눌렀을 때 띠릭 하고 지금 초점이 맞춰진 과정이 보이셨고요. 깊게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찍혀요. 자, 좀 가까이 이렇게 들이대 볼까요? 초점이 지금 조금 흐리죠? 네, 이런 건 초점이 맞아졌고 찰칵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까 근거리에서 초점을 맞춰놨는데 지금 이제 멀리 띄웠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죠? 다시 반셔터 해볼게요. 초점이 맞아지고 찰칵, 이런 식으로. 제가 반셔터라는 말을 이미 해버렸는데 요게 이제 두 번 눌러지잖아요. 가볍게 한번 딸깍. 요 상태를 반셔터 상태라고 합니다. 왜 이게 버튼이 셔터 버튼인데 반만 눌렀다고 반셔터예요. 그 다음에 반셔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초점 맞춰지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고정되는 게 초점뿐만 아니라 제가 카메라 이제 이론 얘기하면서 노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자, 보십시오. 여기 어두운 물체가 있죠. 어두운 물체가 있으면은 자동 카메라들은 알아서 노출을 계산을 합니다. 아, 이 물체는 노출을 얼마쯤 잡아야 화면에, 사진에 잘 담아지겠구나 라고, 그죠? 노출을 이렇게 올려줘요. 빛을 많이 받아들여줘요. 그래야 어두운 게 잘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밝은 데 오면은 노출을 줄이겠죠. 빛을 좀 적게 받아들여야 밝은 부분에 디테일함이 날아가지 않고 다 표현이 되겠구나. 자, 노출을 늘려버리면 주변의 밝은 부분은 허옇게 돼가지고 디테일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자, 지금 검정색 물체를 제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색 물체에 노출이 맞춰진 거예요.
반면에 밝은 물체는 디테일이 다 날아가고 허옇게 됐죠. 자, 이게 본인이 의도한 게 맞으면은 오케이인데,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칩시다. 검정색 물체는 그냥 검게 나오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괜히 주변에 노출 오버가 됐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대로 디테일을 살리고 싶은 밝은 부분에 우선 맞춥니다. 그 다음에 반셔터를 해요. 반셔터를 하면은 초점만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카메라 내부 세팅 값이 고정이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초점뿐만 아니라 노출도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대로 반셔터 상태에서 그대로 시선을 이동할게요. 자, 검정 물체까지 왔는데 노출이 안 변하죠. 반셔터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찍으면, 예, 검은 거는 검은 대로 지금 디테일이 안 중요하다,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살려다오라는 저의 의도를 반영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상태에서 셔터를 눌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검은 물체가 디테일하게 나오고 주변에 밝은 부분이 허옇게 날아가는 이런 의도 밖의 사진이 나오겠죠. 반대로, 자, 나는 지금 이 검정색 가방을 리뷰하고 싶어요. 이 검정색 가방에 디테일이 잘 나와야 돼. 그런데 주변이 너무 밝아가지고, 자, 반대로, 그죠? 이렇게, 검정색 가방에 디테일이 하나도 안 나와요. 디테일이 꺼멓게 다 죽었어.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반대로, 자, 내가 원하는 노출이 나오는 위치에서 반셔터로 이거를 고정하고, 예, 구도를 다시 잡습니다. 아, 구도 얘기를 제가 좀 뒤늦게 했네요. 구도 잡기 전에 초점 및 노출에 해당하는, 그리고 뒤에 설명할 화이트 밸런스에 해당하는 모든 촬영 세팅을 반셔터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구도를 잡습니다. 이러고 찍으면은, 자, 구도 잡느라고 카메라 세팅이 변하지 않습니다. 의도한 그 카메라 세팅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이걸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된 기종인데다가 안 써가지고 배터리도 충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옴니아로 먼저 보여드렸고요. 카메라도 똑같습니다. 디카로 사진을 찍으신다면은, 자, 구도 잡기 전에, 자, 먼저 초점, 노출 먼저 반셔터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구도 잡고 찰칵. 똑같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구도를 잡기 전에 노출 때문에 먼저 이렇게 반셔터 하잖아요. 반셔터 잡을 때의 지금 화면에 담기는 내용과 최종 원하는 구도에서의 화면에 담기는 내용은 반드시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태도 안 하게 너무 먼 데다가 이렇게 잡고 반셔터 잡고 이렇게 오면은 초점은 먼 데 기준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가까운 걸 찍었다. 그러면 초점이 안 맞겠죠. 네. 요 정도만 주의하시고, 요거 반셔터만 잘 활용하셔도 원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디카보다 이런 폰카 많이 사용하시죠? 자, 폰 카메라도 갤럭시 S3부터는 고속 촬영인가요? 뭐 어쨌든 고속 촬영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설정대로라면은 반셔터를 쓸 수가 없어요. 처음에 되게 아쉬웠거든요. 물론 이제 고속 연사라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와서 그랬기는 한데, 저는 그런 것보다 반셔터를 일찍이 활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반셔터 안 된다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설정에 들어가면은 고속 연사 끌 수 있습니다. 고속 연사를 끄면은 기존처럼 요 셔터 버튼을 한번 눌러서, 얘는 이제 딱 두 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의 화면상에 있는 이미지 가상 버튼이니까 반셔터를 어떻게 하느냐, 눌렀을 때 반셔터, 손을 뗄 때 셔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검정색 물체에 반셔터를 고정했죠. 그 다음에 밝은 대로 이렇게 옮깁니다. 노출이 안 변하죠. 그러면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찍을 수가 있어요. 자, 놓고 나니까 이제 노출하고 이런 것들이 변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 자, 이런 서류 같은 거 찍을 때 있죠. 종이에, 흰 종이에 검은 글씨인데,
대부분 자 글씨가 이 종이에 차지하는 대부분의 영역이 흰색이잖아요. 밝은 색이거든요. 그러면 이 카메라가 알아서 적정 노출을 잡는다고 자동으로 하지만은 그 자동은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의도하고는 동떨어진 판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이거 좀 밝게 찍어야 되는데 어두워져 버린단 말이죠. 흰색 종이 때문에. 자, 그럴 때 주변에 이런 어두운 부분에 반셔터를 고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노출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어두운데 노출 고정하고 밝은데 오면 이렇게 노출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어두워지지 않죠. 카메라가 어두워지지 않으니까 흰색 종이에 있는 글자는 검게, 종이는 희게, 이런 표현을 의도한 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반셔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대고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제 잡아준 조건이 보시면 이 종이 부분이 완전히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에요. 회색.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자, 요런 거 찍을 때는 자동이 맞는 거죠. 그죠? 딱 원하는 컬러가 제대로 보이게끔 잘 잡아주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어둡게 찍고 싶다. 그러면 밝은 데다가 노출 고정하고 이렇게 오면은 어둡게 나오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도 잡을 때마다 막 초점이나 노출이 막 자꾸 변하는데 난 그렇게 싫다. 내가 결정 다 했는데 왜 바뀌냐. 고정해. 라고 할 때 반셔터 잡는 거. 요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일단은 좋은 사진 찍는데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아무리 그렇게 고정을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노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손을 좀 보는 거예요. 자, 자동 모드에서도 이렇게 노출을 보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노출 보정. 지금 0이 이제 중심 값이고요. 자동으로 결정한 값이고 거기서 이렇게 보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찍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게 나는 막 반셔터 하고 노출 고정하고 이거 귀찮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출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노출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밝게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두운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자동으로 디테일을 잡아줬지만은 검정색이 너무 검정색 같지 않게 나왔는데 나는 검정색으로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노출을 줄여가지고 딱 찍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제일 유용한 거는 반셔터가 제일 유용해요. 딱 화면에 여기저기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좀 더 섬세하게 보정하고 싶으면은 노출 보정 기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5가 필요하네. 노트5를 뒤늦게 구입하고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카메라 모드 중에 여기 프로라는 게 보이시죠? 이게 생겼거든요. 프로. 이게 말하자면은 수동 카메라 기능이에요. 수동.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초점. 자동 초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동 초점으로 할 거냐. 자, 요 초점 바뀌는 거 보십시오. 쭉. 요거 조절하는 데 따라서 지금 화면에 초점이, 그죠? 초점이 맞았다 하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자, 완전 요렇게 하면 이제 접사 모드가 되는 거죠. 근접 촬영. 이 카메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까지 다가가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또 좋은 게 초점 잡는 동안에 디테일하게
잘 보이라고 초점 잡는 동안에는 화면을 확대를 해서 보여줘요. 참 이 센스가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센스 있는 구현이죠. 자, 확대해서 보여줘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초점이 잘 맞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딱 맞춰가지고 떼면은 자, 원래 크기. 네. 이렇게 수동 초점도 가능하고, 근데 수동 모드로 쓰더라도 초점은 자동으로 두는 게 편합니다.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수동 초점 잡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건 딱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쓰고, 초점은 자동으로 놓고, 정말 수동에서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노출인데, 자, 요 노출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론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조리개 우선 이런 게 되나? 자, 노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셔터 스피드입니다. 자, 요런 폰 카메라는 사실상 그 기계식 셔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셔터라는 것도 전자식으로 구현을 하기는 했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를 지금 보시면 분수값이죠, 그죠? 15분의 1, 500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수잖아요.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사실상 값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아주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들어오는 빛이 너무 적어서 까맣게 보이죠. 이 정도로 노출을 어둡게 하는 거는 아주 밝은 대낮에 하늘에 떠있는 그 눈부셔서 쳐다도 보기 힘든 구름 같은 거 찍을 때나 이렇게 이런 셔터 스피드로 화면은 잘 담을 수 있고요. 실내에서 사진 촬영하려면은 그쵸, 이런 것도 되게 어두워요. 거의 한 막 15분의 1, 10분의 1 이 정도 셔터 스피드를 해야 실내에서 이런 사물을 촬영하기가 좋은데, 자, 이렇게 하면은 손떨림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셔터가 느리게 움직이니까 노출이 되고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손이 탁 떨리게 되면은 사진이 흐려져 버리죠. 손떨림을 그거는 개인별로 방법을 어떻게 체득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숨을 참고 한다든가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사물 위에 카메라를 놓고 하든가. 삼천포가 길었는데요. 손떨림 얘기를 원래 하려던 건 아니고, 자,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수동으로 조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노출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한번 결정하면요, 프로 모드에서는 구도를 아무리 바꿔도 이게 바뀌지 않아요. 딱 노출이 고정이 되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노출 보정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건데, 보통 수동 카메라에 있는 식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에 해당하는 거죠. 셔터 스피드를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나머지 값들은 자동으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7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막 변하죠. 화면을 옮길 때 따라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3,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놓으면은 요 노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보셨던 그것처럼. 근데 이거 노출 보정이 더 섬세하게 되네. 이건 아주 0.1 단위로 움직이네. 뭐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초점을 지금 자동으로 뒀을 때는 다른 브랜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딱 터치하면은 그 터치한 지점을 기준으로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SO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그 셔터 스피드 말고 그 필름 감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전자식 카메라니까 필름이 아니라 센서의 감도겠죠. 감도를 낮추게 되면은 노출이 줄어듭니다. 왜? 감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빛에 감응하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줄어들어서 어둡게 나오는데, 이게 감도를 왜
굳이 했느냐? 노출은 셔터 스피드로 조절된다고 했는데 감도가 왜 필요하냐? 아까 제가 손떨림 얘기했잖아요. 자, 필름 센서 감도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얘는 지금 800이 최대네요. 수동 카메라가 아니라 자동일 때는 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수동으로는 800까지만 되네요. 아까 보십시오. 요 검은 가방이 어느 정도 보일 때까지 셔터 스피드를 해보면 제가 한 15분의 1이나 10분의 1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감도를 올리면요, 거의 60분의 1초로 셔터를 맞춰도 이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착 찍었을 때 손떨림에 조금 더 강해지는 거죠. 60분의 1초도 아주 빠른 건 아니에요. 손을 많이 떨면 사진이 흔들리는데 10분의 1초에 비하면 월등히 좋은 거죠. 조금만 숨 딱 참고 집중해서 찍으면 흔들림 없는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감도를 올렸을 때의 단점은 뭐냐? 빛에 너무 민감하게 감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센서들은 필연적으로 노이즈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노이즈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빛을 많이 받아서 빠른 셔터 스피드로도 찍을 수 있다는 장점 대신에 노이즈도 같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빛을 적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노이즈도 적어져요. 그래서 나는 뭔가 상업적으로 중요한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노출, ISO 감도 팍 떨어뜨려 놓고 셔터 스피드를 길게 잡은 다음에 삼각대에 올려놓고 절대 안 흔들리게 그렇게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스냅 사진 그냥 대충 찍어야 되는데 손 떨림 나오는 거 싫다. 그러면 감도 올려서 찍으면 되고요.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초점 얘기했고 노출 얘기했고 요거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화이트 밸런스도 자동에 놓게 되면은 이런 주변 광원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고, 수동을 쓴다는 거는 자동 결정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수동인 거죠. 자, 일단 지금 노출이 너무 어두우니까 자, 이런 거 다 자동으로 두겠습니다. 자, 노출도 자동으로 결정하고 감도도 자동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자, 이제는 주변이 아니라 카메라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도 조정을 좀 할게요.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로 쓰다가 125분의 1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얼추 제 눈에 보이는 거랑 카메라에 잡히는 거랑 비슷해졌네요. 네. 자, 화이트 밸런스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조명이 이런 형광등 조명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화이트 밸런스 모드에도 보면은 형광등 그림이 있죠. 형광등 모드로 놓았을 때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색온도가 보시면 4000K라고 나오는데 형광등이 꼭 4000K냐? 아닐 수 있죠. 4000K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주광색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보면은 (6500K)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6500이라는 숫자는 여긴 태양광을 5500으로 해놨는데, 주광색 6500인 거는 밝은 날 낮에 그 태양빛 아래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주광색이라고 하거든요. 낮 주자잖아요. 낮 주자, 빛 광자. 낮에 햇빛. 그런데 주광색으로 놓고 하니까 너무 누렇게 나오죠. 그러면 조금 낮춰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원래 목적이 뭐냐면은 흰색을 흰색답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광원이 중요하냐? 이런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다 광원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시킨 게 이렇게 카메라나 사람 눈에 들어와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원의 빛이 뭐냐를 카메라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놓고 쓰면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흰색으로 안 보인다, 누렇다, 그러면 수동으로 이렇게 색온도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00K 형광등에 해놓으니까 제일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하게 흰색으로 보여요, 이게. 이거 제가 실수했는데, 눈으로 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나중에 그 인화지에 인화를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로 봤을 때 흰색으로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장소를 제가 잠깐 옮겨 볼게요. 지금 형광등 있는 곳 말고 백열등이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는 이런 백열등 조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흰색 종이가 여러분들 모니터에 하얗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화이트 밸런스가 지금 자동이거든요. 자, 이걸로 한번 봅시다.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도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고정을 하고 찍어야 돼요. 자, 여기 백열등 하에 있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백열등으로 바꿨을 때 종이가 하얗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 색 온도가 4000K인 상태로 맞추면은 약간 누렇다 못해서 오렌지빛 가깝게 보이거든요. 백열등 아래에서는. 요거를 백열등 모드로 바꾸면은 지금 화면에는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지만은 요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나중에 편집해서 보면은 하얗게 나올 거예요. 하얗게. 이런 식으로 그 흰색을 흰색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이 존재를 하고요. 이거는 뭐 또 이론을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그냥 여기 그림 있어요. 그림 보시고 지금 내 환경이랑 가장 적합한 곳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림대로 해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색감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백열등 아래에 있잖아요. 백열등 아래에서 찍더라도 나는 지금 사물의 컬러가 중요해요 라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백열등에 맞춰서 찍으면은 사물의 컬러가 제대로 나올 것이고, 나는 사물의 컬러보다는 지금 있는 곳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조금 올리세요. 형광등이나 태양빛에 가깝게. 네, 이 정도 올리면 지금 불그스름하게 누가 봐도 백열등 아래에서 찍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색감이 나올 거예요. 자, 전과 후. 지금 화면을 또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제 색감이 틀어지는데, 이걸 편집하면서 제가 직접 불러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십시오. 화이트 밸런스 바꾼 게 색감이 어떻게 다른가. 색깔 얘기를 하는데 너무 흰색만 있으면 좀 거시기 하니까. 자, 프로 모드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조명 상태와 맞지 않는 색감으로 찍으면은, 자, 불그스름하게 분위기는 사는 대신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일상생활에서 스냅 사진 찍을 때 말고 굳이 내가 주업이 사진사는 아니지만은 업무상 필요해서 사진을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품 리뷰를 한다든가, 그죠? 근데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내 조명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부각되어야 될 제품의 그 정보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화이트 밸런스를 이제 잘 맞춰줍니다. 나는 백열등 아래에 있으니까 백열등 모드로 놓고 이렇게 제품 사진을 찍었다. 그럼 제품 사진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프로가 아니고 저기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은, 그죠? 내 조명 상태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잘 맞춰지지만은,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 노출, 초점, 모든 게 자동으로 잘 맞춰지니까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스냅 사진 찍고 이럴 때는 그냥 자동으로 놓고 쓰는 게 제일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좀 전문적인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럴 때 프로 모드를 활용을 하면 되고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프로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만지시게 될 거는 뭐 거의 다 만지시겠죠. 초점, 아주 초접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초점을 접사로 고정하고 찍으시는 게 편합니다만은 그 외의 경우는 초점은 자동으로 두시는 게 편해요. 자, 색온도, 요거는 이제 주변 조명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쓰실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자동으로 두실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색감, 이거는 뭐 별로 만지실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뭔가 아티스틱한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필터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노출, 지금 셔터 스피드가 자동일 때 요 노출 보정이 움직입니다. 별로 쓸 일 없고요. 프로 모드에 온 이상은 셔터 스피드를 바꾸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자, 제일 많이 만지시게 될 거, 셔터 스피드. 이거 가지고 노출을 결정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ISO 감도. 고감도로 찍을 거냐, 저감도로 찍을 거냐. 사실 예전부터 이런 사진 잘 찍는 법 혹은 프로 모드 카메라 활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프로 모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예전부터 그런 마음도 있던 차에 그런 요청을 받아서 한번 시간을 내어 봤습니다. 사실 사진 잘 찍는 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블로그도 엄청나게 나오고 유튜브 영상도 안 해봤지만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소 긴 분량이지만 럭키7만의 입담으로 한번 풀어내어 보았습니다.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